나비라는 게 빠른 속도로 좀 달라진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거를 하는 업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네. 금융적으로 누가 분석하고 시장을 읽어주는 업은 필요해요. 네. 하지만 이 업에 들어가서 10명의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 중에 네. 8명의 전문가는 없어지고 2명의 전문가가 더 깊게 많은 걸 받아보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럼 그 8명. 8명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자녀분들이 진로 네. 고민했었을 때도 이런 도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 너의 선택이다.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따님군요. 간에 예, 예. 그게 평생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둘째도 지금 어떤 전공 생명과학 쪽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진로가 예, 그 진로 평생 안 갈 수도 있고 네네. 네가 마음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걸 바꿔도 된다. 근데 아이는 눈치를 봐요. 부모님 아빠가 눈치 지원해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관계가 좋은데도 이 눈치라는 게 보면 배려하는 거죠, 부모님을. 엄마 아빠가 상처를 네네. 받거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늘 얘기해요. 아, 괜찮다. 네 인생이고 아빠는 단단한 사람이고 괜찮아.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저희는 학부모들이 많이 네. 보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입에 대한 우리 네. 아이가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예. 두 번째는 이게 고비가 넘어가면 앞으로의 유망한 직업을 우리 아이가 선택해서 밥벌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쵸. 니즈가 있으시거든요. 예. 이 직업에 대해서 근데 새로운 네.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이 네.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까요? 직업관이?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첫 직장이 오래가는 추세의 거의 끝선에 있던 게 그때인 것 같아요. 저는 예. 한 20년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극단적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름을 다 알만한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스타트업에서 커진 데 있죠. 뭐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 네네. 그래서 중에 놀랍게도 직원들 교육을 안 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미. 직원 교육을 아예 안 해요? 흔히 이제 업무 적으면 HRD라고 하는 기준이 그렇죠, 휴먼 그렇죠. 리소스 예, 디벨롭먼트 예, 예. 안 해요. 최우경한테 물어봐요. 왜 안 하시냐 그러면 어차피 1년 반이면 다 나가요, 교수님 그래요. 그렇게 좋은 회사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원가 세이브 되겠네요. 하면 껄껄껄껄 웃으면서 맞아. 그렇기 때문에 교육 비용을 빼서 사람을 뽑는 비용으로 쓴다고.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교육은 지가 알아서 하고 사회가 시키는 거지 회사가 시키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인사팀은 거기에 더 초점을 네. 두겠네요. 이게 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네. 그만큼 바뀐 거예요. 인정해야죠. 네.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요즘에 취업하는 제 제자들도 보게 네네. 되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10년이 있어요. 이 생각 안 해요. 그 누구도 안 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들어갈 네. 때부터 이야기해요. 난 1년만 다니겠다. 네, 뭐 그거 2년만 다니겠다. 진짜 요즘에 가장 핵심적인 직군 중에 예. 경영자들이 면접 보면서 당황하는 직군이 개발자 뽑을 때예요. 개발자도 처음 면접장에서 그렇게 대놓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누구누구님은 우리 네. 회사에 얼마나까지 있을까요? 저 일단 1년은 있어볼 생각입니다. 이거 대놓고 우와. 얘기해요. CEO 앞에서. 그렇게 변한 거죠. 예. 그러면 대표님 기분 나빠서 안 뽑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 1년만 데리고 있어서 우리가 효율적일 것 같아서 뽑았다고. 우리가 완전 바뀐 거예요. 그 그러면 말은, 단기 예. 채용이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이런 상황. 그건 100%예요, 100%. 100%예요? 저는 이제 경영자분을 만나면 그걸 되게 많이 질문해요. 네네. 여기서 평균 근속 기간. 네네. 그럼 어떤 기간? 우리는 뭐 7년, 8년 돼요. 근데 그 통계를 좀 더 여쭤봐요. 직원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고. 굉장히 연령 높은 회사예요. 근데 장치 산업이나 네, 플랜트 쪽에 네. 가까웠던 기업들은 네. 높아요. 어.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첨단 기업 쪽은 평균 연령이 낮죠. 네네. 그럼 근속 기간이 무지 짧아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는 건 주로 여기예요. 그럼 교수님 전문직도 그럴까요? 전문직은 이미 뭐 예를 들면 네. 요즘에 너무 인기가 있는 네. 의사 같은 거 15년 정도 마스터를 해야지 어느 정도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근속 연수 빨라질까요? 어떻게 아이고 보세요? 그럼요. 제 여기도요? 비슷한 또래에 있는 의사분들을 봐도 예. 보면 요즘에 뭐 6개월, 1년 단위로 옮기시는 페이 닥터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다른 데로요? 예.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네네. 그 위험도도 제 주변에 있는 법 쪽에 네네. 뭐 보면 의료계, 법 쪽에 금융계가 흔히 전문직 쪽으로 많이 분류가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의료계는 그나마 아직 조금 덜한데 법 쪽에는 금융계에 계신 분들 저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해외에서는 이미 그 인공지능 엔진을 써가지고 판례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또 금융계에선 다양한 언리스트 보고서 같은 거 만드는 거 네. 이게 분이 전문성인데 이거를 대행해주는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나왔거든요. 국내는 아직까지 한국 자료가 학습이 안 돼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학습이 돼 있으면 뭐 생기는 문제가 제 조카도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가족 네. 모임에서도 만났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예요. 이모부 저 이번에 뭐 미국 대학교 25개 아이비리그 중심으로 쫙 지원할 거라고. 뭐 할 건데? 그때 경제학 공부해가지고 어널리스트 될 거래요. 월가 갈 거. 자기 선배들 뭐 면담 아메리카 뭐 연봉이 뭐 몇십만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너 혹시 블룸버그에서 만들어 놓은 GPT 기반 플랫폼 써봤냐고. 그때 그런 거 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네. 그거 네가 얘기했던 아까 그 선배의 보고서 수준 나온다고 한 10달러 내면은 예. 대체되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건 안 나와요. 하지만 초임, 저만 봐도 이제 대학원 3, 4학기들한테 어떤 서머라이즈 하거나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 엔진이 그 정도 수준을 해요. 이 그렇죠. 잡이라는 게 빠른 속도로 좀 달라진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거를 하는 업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네. 금융적으로 누가 분석하고 시장을 읽어주는 업은 필요해요. 네. 하지만 이 업에 들어가서 10명의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 중에 네. 8명의 전문가는 없어지고 2명의 전문가가 더 깊게 많은 걸 받아보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럼 그 8명은요? 8명 다른 걸 해야 찾아요.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중에서는 어널리스트에 있던 음, 사람들이 이 8명이 했던 걸 대체하는 기계가 해주는 걸 보조해 주거나 기계를 만드는 데 투입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다른 직종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 직종은 네. 남아있지만 직종을 담당했던 인원들은 네. 대폭 줄어들겠네요. 네. 사실 이 얘기를 해드리면 부모님들이 설마 그럴 거야 하는 얘기도 하세요. 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꼭 이 얘기 물어봐요. 엑셀 쓰시냐고,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예, 예.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이 갑자기 예, 맥락이. 예. 대기자님 옛날에 주판 배우셨어요? 주판? 주판 예전에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뜨르륵 해서 예, 틱틱 예. 5원이요, 20원이요 하는 거. 지금 없죠, 아예. 저는 이제 학원도 있고 했는데 그 주판이 처음에 금융계에서 얼마 중요한 거냐면 숫자를 많이 쓰니까 네. 결산 시기가 가면은 옛날에 이제 수기장부 갖고서 주판하시는 분들 좀 앉아 계시면 수기장부 네, 오랜만에 들어요.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앉아 밤새면서 막 계산해가지고 딱 그랬죠. 그 다음에 칸 그려 딱 열댓 명이 밤새던 작업을 지금 신입사원자 엑셀 갖고서 2시간 만에 끝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엑셀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대체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엑셀이 뭐 인류 역사상 200년이 나오냐 아니거든요. 오. 몇십 년 안 됐어요. 예. 그래요? 그분들이 그럼 어딘가 좀 다른 일을 하고는 다 대체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엑셀은 생각을 안 한다고 지금 보고 있죠. 네. 하지만 얘도 넓게 보면 생각하는 거죠. 더하기, 곱하기, 미분, 적분 다 하고 있는 거니까 혼자서. 얘가 못했던 건 우리 입으로 봤을 때 그런 거야. 얘가 뭐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주거나 뭔가 이걸 글로 표현해주거나 어떤 의견을 표현해주는 건 못하잖아. 네네. 그게 이미 돼요. 인공지능 이제 돼요 다. 지금요? 돼요. 고도의 전문직이어서 전문성을 이 리포팅을 할 수가 있어. 네. 이것에 대한 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아직도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예.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그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뭐 저희 아이들이 진로 제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네네. 첫째, 둘째랑 그 얘기를 당연히 했어요. 저희 세대도. 네. 주변 친구들은 뭐 아빠 이번에 의대 썼어요. 뭐 갔는데요 그렇겠죠. 하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 아이들 첫째하고 둘째 아이도. 그러니까 물론 저는 사회적으로 의학, 법학, 금융 다 중요하다고 봐요. 이 업을 누가 계속 갖고 계셔야 되고. 네네. 하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적인 위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어. 그걸 감수하고서 갈 수 있으면 저는 괜찮은 선택이에요. 네네. 하지만 이 안정성과 단단한 사회적 위상 때문에 가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했을 때 만약에 네네. 그거는 달라질 거라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안정성 플러스 경제력 때문에 가겠죠. 그렇죠. 예를 뭐 흔히 의대 가시는 학부모님도 그 얘기하죠. 뭐 하방이 뭐 1,500이다, 2,000이다. 의대 가면은 예. 월급, 상방은 뭐다. 적은 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근데 요즘에 보면 잘 나가는 개발자들 그거 이상 더 벌어요. 예. 그 정도 공부했으면. 예. 그렇네요. 예. 본인이 창업해서 스타트업 대박을 내지 않았어도 네. 어느 정도. 하다못해 IT 회사들 뭐 이름 알만한 IT 회사 네네. 가면은 재밌는 게 예. 주차장을 가면 티가 나요. 예. 유명한 회사에 자문하러 가거나 하면 음. 외제차들이 서여져 있어요. 근데 또 대표들이 끌고 다닐 만한 차는 아니야. 약간 뚜껑 열리는 차거나 약간 개발자. 개발자들 차예요 다. 근데 저쪽은 다 국산차. 뭐 어떤 뭐 이걸 갖고 나누는 건 좀 웃기지만 네네. 알고 보면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만큼 같은 회사 내에서도 신입사원부터 급여가 달라요. 예. 개발 직군이. 또 그치. 이렇게 예. 하면 또 개발자 시켜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달라질 수 그것도 있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는 학부모 강연 갔더니 그걸 물어보세요. 그럼 예. 자기 아이가 지금 중3인가인데 네네. 인문계예요. 공대를 갈 생각은 전혀 없대요. 음. 성적도 안 만든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코딩을 배워야 되는 거냐 한 번도 안 해봤대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려우시면 방학때 2주 정도만 온라인 과목이고 해서 파이썬 같은 거. 왜냐면 저는 이거 말이라고 보거든요. 말. 네. 내가 꼭 언어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네. 영어나 외국어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배운 게 저는 꼭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나라의 문화나 소통에서 오는 미묘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했다라고 봐요. 이것처럼 아무리 이런 코딩은 남이 해주는 거지만 기계하고 사람이 본래 어떻게 대화하는지 알게 되면 기계를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이걸 하는 난 인문학적인 작업을 해도 이 작업을 훨씬 더 깊게 이해도를 갖고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야가 변하지 않고 그래도 핵심 역량으로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지금의 가치 중심주가 좀 빠르게 변하는 시점이어서 이제 우리가 다 힘든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힘든 건 누군가는 기회입니다. 힘든 속에서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도 나오고 새로운 기회가 올라오니까. 네네. 이게 저는 기술에 대한 관점으로 세상을 풀었지만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말했던 가치의 중심은 인간의 정서와 감정이에요. 이런 실험을 했었거든요. 사람의 사진을 보고도 감정을 잘 해독하는 사람들, 직원들 중에 해독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서 일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대면했을 때 일을 하는 거 봤더니 감정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 일을 훨씬 잘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건 네. 당연하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일을 할 때 네. 메신저를 갖고 하거나 뭐 이메일로 갖고 일을 할 때도 사람이 얼굴이 안 보일 때도 감정을 잘 읽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래요? 예.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이라는 게 결국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좋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걸까? 좋습니다라고 우리 대리가 나의 기획안에서 보여주지만 우리 대리가 같이 하는 팀원이 뭔가 좀 이런 거 고쳤으면 하는 뉘앙스가 있네. 맥락을 알아야 돼요. 읽어내게 되면 힙한 감성으로 바꿀 수가 있죠. 새로운 기획안을. 근데 이걸 못 읽어내면 신입사원이어서 좋다고 하니까 이걸 올려. 그랬다가 눈치 없는 이제 사람 되죠. 구닥다리 기획안에서 올라가는 거죠. 감정을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인간한테는. 그거를 사회적으로 우리는 많이 누락돼서 여태까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좀 봐요.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그럼 숫자화되어 있는 지능의 영역만 키울 거냐? 인간은 이 지능을 키워서 많은 생산물을 만들려고 본질적인 이유 자체가 감정적, 정서적으로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풍부한 경험을 하고 싶고. 예. 아이한테 풍부한 경험, 네. 감성적으로 풍부한 아이.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네네. 인간의 감정을 잘 읽고 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네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봅니다. 이 직업 이전에 그 부분이 가장 예. 핵심. 많은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보셨던 네. 뭐 강영욱 선생님이나 네네네네. 그런 분들 보게 되면 그분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 행동 전문가일까? 음. 아닐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분은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해선 읽고 많은 계세요. 고민을 하시고 맞아요. 경험하신 맞아요,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약간 부동의하실 때 대표님한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요. 네, 네. 해외의 어떤 바이어들 설득할 수 있는 뭐 마케터나 MD를 뽑아야 됩니다. A 지원자는 토익 만점자예요. 근데 봤더니 표정이 굳어 있고 뭔 생각을 하는지 면접 봤는데 알 수가 없어. B 지원자는 토익이 850점입니다. 네. 근데 정말 감정이 풍부하고 리액션도 좋고 면접을 봤는데 친구하고 술 먹은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어 내가. 누구 뽑으실 거예요? 당연히 뒤에 사람 뽑자 그래요. 네. 왜요? 토익 점수 100몇십 점 차이 나는데 그랬더니 네. 아이고 그거는 또 영어 잘하는 애가 옆에 있기도 하고 이런 직원이 중요한 것 같아. 다 같이 일하는 거니까. 이게 답인 거라고. 예. 지금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도 보게 되면 영어 같은 거 자동 번역해서 안경이 띄워주고 하는 것들이 올 가을에 출시된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출시된 제품들. 네네. 그러니까 얼마 네. 전에 또 인터뷰하신 거 예. 보니까 스마트폰을 안경이 대체할 것 같다. 네네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더라고요. 예,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애플이 지난주에 이제 비전 프로라는 제품 발표했죠. 그럼 삼성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네. 유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그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각이나 인지의 능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빨리빨리 변해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풍부한 아이로 키우는 게 네. 핵심이다. 내 감정을 풍부하게 스스로 잘 메타인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이걸 정서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네네. 반대로 상대의 감정도 잘 읽어낼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 보면 좀 답답한 건 다 감정이 없잖아요. 모든 거를 비슷해요. 예, 좋아요, 싫어요. 맞아요.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그래서 대화를 네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이들끼리 대화는 거의 고착화돼 있어요. 네. 뭐든지 얘기하면 좋아, 좋다, 싫다. 그것도 약간 네. 이제 센 표현으로. 그리고 교수님 요즘에 아이들끼리 대화 별로 안 해요. 카톡으로만 네. 얘기하고. 카톡 특히 버튼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모티콘 쓰는데 이게 이모티콘이 사실 문제인 건 우리가 몇 자를 쓰는 것 대신에 버튼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근데 버튼은 보통 한 버튼 클래스 그 패키지가 30개 네. 이내거든요. 네. 인간의 정서 30개를 표현할 수 있냐? 네. 그럼 또 동물을 기호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렇죠. 각박한 표현이에요. 예. 여기에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글 쓰는 건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말이죠. 말. 대화. 그러면 또 부모님이 표현할 때 그만큼 풍성해져야 돼. 내가 쓰는 말 자체나 표현 자체가. 평소에요. 네. 감정을 좀 북돋아주는 대화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도 또 뭐겠어 이 새끼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본인 감정을 말씀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돼요. 하지만 풍부하고 디테일하게. 네가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와서 속 많이 상하겠다 라고 이야기해줘도 되고 속 많이 상하겠다 네. 아니고 내 속이 상한다. 네, 그 다음에 내 속이 상한다도 이야기하셔야 돼요. 물론 네. 본인 속이 상하면 나 기분 나쁘다 열심히 일했는데 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여기서 본인이 강조해가지고 나 열심히 일했는데 넌 뭐 했냐 이거거든요. 그럼 공감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네네. 아빠의 감정은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아빠도 네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니까 야, 너 옆에서 보기에도 좀 나 속상하네. 그러면 이제 너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연결되는 부분을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네. 그렇지가 않고 보통 나에 대한 감정을 나에 대한 숫자 위주로 얘기하는 거. 나는 되게 열심히 일했고, 야, 내가 또 일주일에 3번을 야근하고 오는데 너는 집에서 공부를 3일 밤을 새는 거냐, 안 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꼬이죠. 예. 아이의 생각, 감정을 알 수 있었던 그런 매개체가 그동안 교육에서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게 없어도 우리가 예. 태어났을 때부터 서서히 이런 게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뭐 부모님들 전 책임이라기보다 부모님들도 이게 아닌 또 딱딱한 방식으로 배워 오셨고 현업에서도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바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나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우리 금쪽 같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고민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마지막 네.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네. 마지막 메시지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간은 나약하지만 강한 존재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하고 관계를 맺을 누군가가 필요하고 저는 그 마음을 안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스스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기도 되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관계를 놓고 바라볼 수 있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하고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 부모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게 보는 게 그런 거예요. 네.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자고 막 해가지고 네. 그냥 이야기는 엄청 좋은 학과에 들어가. 그래서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완성된 사람으로 보는 거. 저는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봐요. 그런 친구들 대부분 대학을 가는 순간 깨지거든요. 뭐 교수들을 만나면 무시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친구들 통해서 막 깨져요. 그 순간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누가 최고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 이 관점을 갖는 거. 내가 유일하게 잘한 건 그냥 수능 한 가지 잘했거나 수학에서 만점 받는 거 한 가지 잘한 거예요. 나는 더 채울 게 많이 있고 옆에 보이는 성격이 못되거나 수학 못하는 친구도 더 좋은 게 많이 있을 수 있는 친구다. 이래야지 이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점을 부모님도 갖고 아이도 갖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자꾸, 내가 네.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도움 요청을 못 할 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키우면서 아이한테 칭찬하는 과정 속에서 너 잘했으니까 네가 최고고 쟤 필요 없어 너같이 1등이야 모든 게 너무 완벽해 이게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전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지만 완벽하지 않은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상균 교수님 말씀이 다가올 미래를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많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